크게 무리는 없어요. 매끈하게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신세경 씨 코라든지 오연서 씨 코라든지 카리나 씨 코라든지 얼마든지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 PSTV 시청자 여러분, 옴제호입니다. 오늘 할 컨텐츠는 성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수능처럼. 저도 이런 시험지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약간 토할 것 같은데 이 시험지 보니까 1번부터 보겠습니다. 다음 중 코 성형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대부분 이제 만 19세에 오시는 분들은 수술하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어요. 대부분 다 이제 성장이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, 특히 이제 얼굴 쪽은 완료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코 성형을 하는 데는 무리는 없고,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초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연수 계산을 해요. 그래서 5년 정도 지난 후에 수술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이게 눈 수술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, 코 수술은 이제 연골 모양도 새로 잡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뼈 모양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성장과 좀 관련이 있죠. 그래서 보통 만 18세, 19세 정도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. 그래서 2번 너무 어린 나이에 하면은 성장판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조금 지양하는 게 좋고, 남자는 한 18세 이상이면 충분하신 것 같고, 여자보다 남자 코의 성장이 조금 더 오래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1번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작용이 적어 유리하다. 이거는 꼭 맞는 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부작용이 적어 유리하다라기보다 어리면 어릴수록, 이것도 좀 아니에요. 너무 어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, 그렇다면 우리가 뭐 7, 8살에 막 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. 적절하지 않은 것은, 이게 수능에 아는 것을 고르는 게 많죠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아는 것을 고를 때는 일단 맞는 거부터 지워야 돼. 이거 다 맞는 거잖아. 이런 거 맞는 거부터 지우다 보면 제일 아닌 것 같은 거, 요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. 이제 뭐 그런 건 있어요. 막 엄청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, 그러니까 중형 코 성형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피부 타입이 조금 20대 환자분들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지, 어릴수록 부작용이 적어 유리하다는 꼭 아닌 것 같습니다. 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? 이거 다 맞아야 되는데 이거. 2번, 실리콘 섬유대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 지민이, 대부분 성형외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보형물이야. 맞죠? 대부분 성형외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죠. 수지씨, 실리콘은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기 때문에 꼭 사용해야 해.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볼게요. 영호는 실리콘은 소모품으로 10년 주기마다 교체해야 해. 이거 우리 그때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, 이거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저희 거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쉽게 푸실 수 있어요. 혜지, 실리콘은 콧대의 높이뿐만 아니라 매끈한 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. 이것도 맞는 것 같죠? 실리콘이 들어가면 콧대 높이가 올라가면서,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은 코는 여기 뼈나 연골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는데, 실리콘은 이렇게 매끈하게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수정이, 대부분의 부작용은 실리콘의 문제가 아닌 수술 방법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. 자, 이것도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거는 많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실리콘의 문제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당연히 있긴 하지만 조금 적은 포션인 것 같아요. 이제 수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재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실리콘의 문제로 재수술하는 경우보다는 코끝이 뭐 처졌다든지 아니면 좀 뭐 휘었다든지 뭐 이런 문제로 그걸 이제 부작용이라고 표현을 해서 오시죠. 그렇기 때문에 효정이도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안 맞는 거는 니은 디귿일 것 같은데, 니은 디귿이 있네요. 저는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. 사실 수능 풀 때는 이렇게 안 하죠. 수능 풀 때는 제일 확실한 거 맞는 거, 지민이 맞잖아. 지민이 맞으면 기억 들어간 것부터 빼. 1, 4, 5 빠지지. 그럼 2번, 3번 남는데, 2번, 3번에서 리을, 실리콘 콧대 높이뿐만 아니라 매끈한 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. 맞는 거 같다 그랬죠? 그러면 이거 빼면 남는 게 2번입니다. 이런 식으로 수능을 푸는 거죠. 다음 문제. 다음 지문을 읽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.
지영이는 본인의 코에 대한 콤플렉스가 매우 심하여 수능이 끝난 후 코 성형을 다짐하였으나 실리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여 무보형물 코 성형을 원하고 있다. 이런 분들 꽤 많아요. 자, 1번. 무조건 보형물을 사용해야 재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자, 이걸 일단 넘어갈게요. 콧대가 충분히 높다면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코끝의 각도만 조절해도 아름다운 코가 될 수 있죠. 맞습니다. 3번. 코가 많이 긴 상태에서 보형물이 들어간다면 더욱 길어 보일 수 있으므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.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.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. 4번.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코 높이나 모양 등의 제한이 생기므로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수술해야 한다. 당연히 맞죠. 5번. 코가 매우 작아 코끝을 원하는 만큼 못 올리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보형물을 사용하면 미간이 지나치게 높아져 일자코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무리하게 이런 단어 들어가는 거면 일단 맞다고 봐야 돼요. 자, 1번. 무조건 보형물을 사용해야 재수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아니죠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이건 아닙니다. 당연히 무조건 보형물을 사용해야 재수술을 하지 않는 거 절대 아니죠. 보형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쁜 코를 만들 수 있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. 다만 나는 되게 낮은 코를 갖고 있는데 콧대가 되게 높은 코를 하고 싶어. 이런 경우는 사실 무보형물을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. 성형외과 상담 어렵지 않잖아요. 전화 한 통화해서 예약 잡고 받으시면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상담 받아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3번, 1번 갈게요. 여기서 이거 3번은 왜 좀 애매하다고 했냐면 많이 긴 상태에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거 맞아요.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. 근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거는 약간 수술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왜냐면 많이 긴 상태에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더 길어 보일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처져 있는데 코끝을 올려서 길이 조절을 할 수 있다면 보형물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고 표현했던 거예요. 실제로 수능 볼 때도 이렇게 애매한 지문이 있습니다. 애매할 때는 더 아닌 거를 고르면 그게 정답이죠. 약간 학원 강사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. 4번.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회복 기간의 차이가 당연히 있죠.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수술 직후 최소 이틀은 누워있는 것이 좋다.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잔 붓기는 3-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. 그렇습니다. 음주와 흡연은 최소 한 달은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. 코 성형 후 약 일주일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요. 제가 2번 좀 애매하다 그랬죠. 회복과 안정을 위해 너무 누워있는 것은 저는 좋게 보지는 않아요. 개복 수술을 하고 장기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누워있는 것보다는 좀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오히려 약간 활동을 해주시는 게 붓기가 빠지는 거나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수술 후에 치료 경과를 볼 때도 산책 좀 하시고 먹는 거 잘 드시고 컨디션 좋게 유지하시는 게 제일 빨리 회복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. 3번은 잠붓기는 3-4개월 정도 지나면 보통 가라앉아요. 대부분 다 가라앉는데 가끔 가다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더 오래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은 한 6개월 차까지 막 붓기가 조금 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그게 막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서술형 문제. 저 서술형 문제 별로 안 좋아했어요. 주관식은 찍을 수가 없거든요. 코성형 시 성공하는 케이스에 대해 서술하시오. 자, 일단 성공의 기준이 뭘까요? 코성형에서 성공한다는 거는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성공인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딱 원하는 코의 모양이 되게 비슷하세요.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연예인들로 치면 뭐 신세경 씨 코라든지 오연서 씨 코라든지 카리나 씨 코라든지 막 이런 타입의 코들을 요새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너무 두껍지 않은 피부를 가지신 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혹은 너무 얇은 피부
갖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두꺼운 피부는 모양을 잡아도 조금 퉁퉁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. 근데 우리가 보는 그런 예쁜 코들은 대부분 막 이렇게 퉁퉁한 코는 잘 없어요. 그래서 피부가 너무 두껍지 않으신 분이면 좋겠고, 또 하나는 또 뼈가 너무 넓으신 분, 이런 분들도 조금 한계가 있어요. 그렇다고 이게 수술을 해서 실패하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. 당연히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연예인들의 코 같이 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는 코라고 보여집니다. 뭐가 됐든 간에 좀 과한 거는 안 좋아요. 너무 피부가 두껍다든지 너무 뼈가 넓다든지 모공이 너무 넓은 경우, 이런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단단한 경우, 이런 경우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성공하기 좋은 케이스는 적당한 피부의 두께와 코를 이렇게 만졌을 때 피부가 좀 잘 늘어나는 사람, 이런 분들도 좋고요. 그리고 뭐가 있을까? 한 가지 있어요. 여기 이거 잘 모르시는데 코끝에서부터 이 인중까지의 길이를 비주라고 해요. 이 비주 길이가 어떤 사람은 되게 짧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이런 분들도 조금 어려워요. 그래서 비주 길이, 이런 것도 조금 충분하신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수능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첫 번째 코 수술이실 거예요.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상담하면서 이거는 해도 별로예요, 하지 마세요, 이런 경우는 사실 진짜 거의 없어요. 또 수술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수술하기를 훨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. 왜 전부 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냐면, 그래도 제가 100명 수술하면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불만족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게 미관상으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인 거는 맞고, 다만 내가 욕심내는 코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내가 집에서 거울 보고 이렇게 좀 당겨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파악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너무 내 기준에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. 정답은 어때요? 다 맞았나요? 다 맞았어요. 다행입니다. 다행이고, 오늘은 하여튼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